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야당이 대승을 하면서 과연 정부 여당에서 이 정책 관련주, 특히 네. 저PBR주 이거에 대한 밸류어 프로그램을 강하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좀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장 시작 전에는. 근데 막상 열리고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렇죠. 사실 어제 출구조사 발표한 이후로부터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 여야를 떠나서 내 주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또 저희 같은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추후 결과도 추후 결과지만 9시 반에 나온 CPI를 사실 더 관심 있게 사실 보기는 했었죠. 그런 두 가지 여파가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놓고 보면 오늘 증시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CPI가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EWI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 그 ETF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3배짜리 ETF 있습니다. 한국 증시하고 3배로 연동되는 거. 그게 한 11%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ETF는 3% 정도 빠진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최소 3%는 맞나 보다. 못해도 시적 지수로. 네, 지수 기준으로.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막상 그래도 까봐야 된다. 까봐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또 의외에 또 반전의 결과가 나왔죠. 반전의 결과가 나왔고 일단 외국인들이 1조나 샀습니다. 1조 매수했어요. 네, 1조 샀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긴장이 막 되잖아요. 사실 주식, 특히 이제 저같이 증거사 직원 안에서도 주식을 많이 하는 직원분들은 아마 긴장을 많이들 하고 출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풀기 위해서 아침에 또 잔뜩 바짝 또 러닝 좀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이런 날 사실 너무 흥분되는 날은 또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너무 안 좋을 거로 예상한 날은 또 반대로 더 좋은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까보니까 외국인들이 1조나 순매수를 했고, 오히려 어제 CPI나 금리 이런 방향들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40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뭘 샀냐? 일단 5천억 이상은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렇습니다. 요거 HTS 한번 봐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6천억 샀습니다. 여기 합쳐서 6천을 샀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한 1,400억 정도 이상 샀고,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총 요만큼 한 게 한 9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밸류업으로 대표되는 자동차를 9천억 정도 샀죠. 물론 인버스도 한 6천억 정도 사기는 했습니다만, 600억 정도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오늘 신고가를 냈었던 현대 일렉트릭도 꽤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도 좀 많이 샀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안에서도 SDI를 좀 그나마 좀 의미 있게 샀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쪽에 매도를 보시면 수량이 매수한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한 530억 정도를 매도했고, 엔솔하고 이노베이션을 조금 의미 있게, 뭐 의미 있다라고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뭐 이 두 종목의 시총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두 종목이 일단 상위의 매도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또 LNF까지 이렇게 좀 매도 상이 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 금리가 CPI가 발표하고 나서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뿐입니다. 한 0.1 정도 높게 나왔는데 금리가 좀 튀어버렸어요. 10년물 금리가 4.5를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30년 만기 채권들은 사실 가격 변동이 크게 있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제 10년물 금리가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10년물 금리가 4점 초반까지 이제 4가 깨지는구나 봤었는데 4.3을 막 위협하더니 어제 또 4.5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확 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조금 좀 조정이 좀 나왔죠. 근데 어제 시장 보면 미국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홀로 버텼거든요. 엔비디아가 2%대 엔비디아 홀로 상승했으니까. 버텼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반도체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밸류업이 약화될 거다. 저는
조금 이게 밸류업이 연간 행사이고 연간을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총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약간 좀 모멘텀이 약화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쪽이 좀 별로 약하면 결국은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쪽이겠구나. 그나마 지켜준다면.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스타트를 봤는데 초반에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10시 전후 들어오면서부터 소부장들이 확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장 초반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공시가 나오면서 좀 약간 소부장이 불을 딱 당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어제 금리가 CPI가 튀면서 금리가 튀었고 그러면서 오늘 바로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매도 상위 종목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결국은 성장주 그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뒤로 쫙 밀려버렸죠. 사실 6월 달이었는데 7월 또는 3회였는데 2번이나 또 금리 인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3회에서 지금 2회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역시 바이오들이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쪽이 조금 밀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계속 또 아침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EPS 추정치들이 계속 좀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네. SK 이노베이션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의 수급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우리 수급 시속 게임으로 사실 보고 있었잖아요. 풍선 효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수급이 그나마 실적도 되고 성장도 같이 되는 반도체로 쫙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ETF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쫙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들면서 밸류업까지 그러니까 오늘 총선 때문에 은행주들이 사실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행주들 관련 법안들이 좀 있죠. 근데 은행주들마저도 오후 들어서 보합까지 올라오고 지주사들도 네, 그렇고. 지주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주사들도 그렇고 자동차들 특히 현대차가 오늘 불을 좀 세게 뿜었죠. 현대차가 네, 뭐 좀 저항선이라고 생각했었던 이평선도 21선도 넘어버려 한 번에 양봉으로 확 넘어버렸습니다. 거의 5.7%. 네, 오늘 꽤 많이 올랐습니다. 뭐 내일은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밸류업은 건재하다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네, 정확히 보여줬고 오늘 환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환율에 대해서는 뭐 조금 시각들이 많이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1350원 이상대의 환율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또 1조를 샀거든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외국인들 의지는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방으로 보고 일단 상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지속될 것으로 것 같다. 본다. 네. 근데 다들 우리 얘기하는 게 네. 어차피 3년 후, 2, 3년 후에 그 맞습니다. 있게 된 대선 네. 이것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계속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냐. 네. 이 기대를 외국인 또 하는 걸로 봐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투세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건 금투세 때문이었잖아요.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금투세는 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금투세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금투세를 도입한 쪽에서는 분명히 후폭풍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분명히 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려가 장 초반에는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금투세든 밸류업이든 어쨌든 시장은 올랐다.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외국인들은 그거 무시하고 일단 샀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실 그 운용사들이나 또는 자문사들에서의 좀 사실 큰 자금은 좀 나올 거다는 우려는 저희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게 사실 연말까지 변동성 요인은 될 거예요. 네, 변동성 요인은 충분히 될 건데 앞으로 이제 당국자들의 말들이 이제 코멘트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변동성들 미국 금리 움직이는 것처럼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우려할 때는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한 거 봤을 때는 의지는 여전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해볼만 하자. 근데 다만 이제 5월 달 되면 세린 메이, 이게 과연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세린 메이가 먼저 나왔느냐, 아니면 본격적인 매도가 나올 거냐, 그거는 아직은 사실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4월 말 5월 초 되면 일단은 주식시장 변동성,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다들 각오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안심하고 있을 때 왜 이러지 하다 세게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뭐 주식하면서 긴장의 끈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특히 4월 말 가면 진짜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네.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계속 상위 종목들, 지난 이제 수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도 나왔죠.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HBM도 HBM이지만 지금 이제 결국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낸드라던가 D램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업황이 꺾이면 하이닉스가 가장 또 되게 심하게 또 하락을 할 겁니다. 지금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올해는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는 한미반도체든 뭐 이스페타시스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뭐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 생각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형주 장세. 네, 완전 대형주 장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뭐 총선 이후에 좀 특수한 날이라고 뭐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대형주를 꼭 싫어하더라도, 오늘은 뭐 다행히 소부장들이 좀 좋았지만 결국은 2016년, 17년도 그때 올라갔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장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의 변동성이 충분히 소부장만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단에서 밸류업이라도 이런 쪽에서는 대형주를 꼭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그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sek터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요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왔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그리고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특징적이라고 제가 추세 추종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테크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정말 우상향. 네, 진짜 정말 완전 추세 추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서워서 어떻게 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센 놈이 더 계속 세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 HD 현대일렉 같은 종목이죠. 전선주들도 오늘 그렇죠. 좋았어요.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결국은 이쪽이 주도 섹터라는 거죠. 결국은 이쪽 주도, 그 변압기 쪽도 결국 AI에서 파생돼서 내려온 섹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거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벌써 그게 제가 방송 나와서도 15만 원대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벌써 8만 원 정도 더 올랐고, 제가 이거를 한경 가서도 제가 이거 설 특집 때 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추천드리면 무서워서 못 사신단 말 하실 거다. 근데 거기서부터도 지금 10만 원대였던 주식이 벌써 2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가는 종목이 대박이 나진 않지만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고 추세 추종을 잘만 따라가시면, 물론 어려운 매매 방법인데 가는 놈이 더 간다. 특히 올해는 더 섹터 자체가 쏠림 현상이 심할 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 섹터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은행주겠죠. 은행주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황제세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KB금융이 대량 하락으로는 끝났지만 어쨌든 매수세가 이기는 걸로 끝났거든요. 양봉으로 끝나면서.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그렇고요. 일단은 양봉으로 끝났어요. 아직 뭐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정말 우려의 한 복판에 있었던 종목들과 섹터들이 양봉으로 끝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외국인의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끝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옵션 만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좀 네. 끌어올려지는 네,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다음 날에는 그게 다시 그렇죠. 매물로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은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막 엄청 폭락만 하지 뭐 폭등이나 폭락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늘 장의 상승분을 조금 토해내는 장 또는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반대로 내일 상승하는 장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은 되는데 여기 구간만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시장은 또 종목마다 갈 길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총선 끝나고 또 금투세든 뭐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저희들이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주가는 이익으로 귀결되는 이익의 함수 아니냐.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는 종목들은 갈 길 간다. 흔들림이 있더라도. 근데 오늘 딱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흔들 수 있고 금투세 이런 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추정치들이 좋은가 일단 1번을 그거 보시고 추세가 살아있느냐 두 번째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되는 주식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리 좀 지겹잖아요. 지겹죠. 너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게 좀 약간 잘 모르고 네. 좀 신선하게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좀 낯설은? 네. 그래야 좀 뭔가 신비감이 그렇죠. 있고 뭔가 매력이 있어 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든 방송이든 나오시는 분들 고민이 그걸 겁니다. 그리고 작가분들도 다 엄청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2차 전지만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반도체를 주구장창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괜히 다른 데서 놀면 기회비용만 버리게 돼요. 주도주가 꺾여야 사실 다른 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괜히 엄한 거나 엄한 섹터를 말씀드렸다가 사실 괜히 기회비용, 네가 그거 사라 그래서 샀다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딱 말 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너무 지겹고 네가 말한 종목 다 가지고 있고 수익률도 좋고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면 역시 중국 관련 주식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화장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EPS 추정치들이 그나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중국 관련 주식들, 화장품 관련 주식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것들 말고요. 조금 중소 화장품 회사들 있죠. 혹시 리들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그 얘기 아침 방송에서 그 여러 번 얘기까지도 했어요. 하나요? 그러면 리들샷 VT도 그렇고 VT. 실리콘트도 그렇고 그나마 조금 오래 해볼 만한 게 이제 카지노. 카지노나 놀자 주식들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주식들이요. 이 바닥에서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카지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실 기대가 있는 거고 여기서 작년에 여기 한번 올랐을 때가 무비자로 이제 허용되면서 한번 빵 올랐다가 그 이후로 시장에서 소외받고 쭉 밀렸죠. 롯데관광개발이 전환사채 많은 기업으로 유명하기는 한데 일단은 올해 해볼 만한 관심 갖고 볼 만한 게 롯데관광개발이나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여행 관리. 사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사서 올라오면 정말 싸게 사는 거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 기업도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다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섹터들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면 관광 관련 주식들, 뭐 말씀하셨던 VT나 뭐 그 외에 화장품 관련 주식들도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올해 지금 계속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아요. ST팜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바이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인데 어쨌든 지금 금리 영향 때문에 다들 쉬어가고 있죠. ST팜도 그렇고 이 기타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조금 진정되면 인하가 인정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풀리면
그때 바이오는 좀 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지만 시장의 때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바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들은 글쎄요. 지금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좀 시동을 거는 듯 했는데 다시 예상치 못하게 CPI가 좀 높게 나오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좀 재미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은 일단은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정도만 과대낙폭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 이게 또 갑자기 또 올해 1월 달 금리 수준이랑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한두 달 뒤에 또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이야 또 금리나 물 건너가냐 인상이냐 나오지만 또 한두 달 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게 가장 화두일 건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또 여차하면 또 반등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도 올해 포기하지 말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포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